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떤 그 동사 파트에 대해서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보겠다 해서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시제, 태 뭐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조금 봤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한번 이 문장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봅시다. 문장을 한번 좀 해석해 보면서 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앞쪽에서는 주로 이제 형태에 관련된, 그러니까 형태라기보다 이제 형식이죠, 그렇죠? 그 형식에 관련된 그런 어떠한 동사,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을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1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게 되면 되게 쉬워 보입니다, 그렇죠? 되게 이제 짧고 쉬워 보이는데, 자, 문장 구조 우리가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면은, 자, you가 주어가 되겠고 count가 동사가 될 겁니다, 그렇죠? you가 주어고 count가 동사예요. in my life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가 되겠죠. 자, 요거를 제가 쓴 게 뭐냐면은 저희 count라고 하는 저 동사 때문인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count라고 하게 되면 count가 이제 보통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뭐뭇을 세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뭇을 세다. 뭐뭇을 세다라고 하는 건 얘가 이제 무슨 동사로 쓰였다? 타동사로 쓰였다라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얘가 만약에 타동사라면, 얘가 만약에 세다라는 타동사라면 이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몇 형식, 무슨 동사다? 1형식 자동사로 쓰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얘가 만약에 자동사다, 즉 1형식으로 쓰였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때 어떻게 해석을 한다? 뭐뭇을 세다가 아니라 이때는 중요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 count는 우리가 이제 자동사로서, 그쵸? 1형식 동사, 자동사로서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당신은 어떠하다? 중요합니다. in my life, 내 삶에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이제 가져온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동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거의 뭐 사실상 이제 영어에 있는 모든 동사가 자동사와 타동사를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타동사와 자동사가 좀 이제 쓸 때 뜻이 달라지는 그러한 동사들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좀 했었었고, 그런 거 좀 이제 우리가 봐주자는 얘기겠고, 이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진 어떠한 그런 자동사를 좀 몇 개만 한번 적어보면, 몇 개도 아니고 하나만 더 추가로 적어보면 이런 거 있죠. matter. 이 matter라고 하는 것도 얘가 이제 그 자동사로 쓰일 때 무슨 의미가 된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만 이제 한 번만 더 봐보면은 이 두라고 하는 동사, 이 두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얘가 타동사 할 땐, 그쵸? 타동사 할 땐 우리가 이제 삼형식으로서 뭐뭇을 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죠. 뭐뭇을 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얘가 자동사로 쓰이게 되면 또 어떤 의미가 있다? 자동사일 때 얘가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보통 이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This will do, 이렇게 딱 쓰게 되면 이것은 충분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타동사처럼 보이는 것들도 결국 뭐가 될 수 있다? 1형식의 어떤 자동사로도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count가 자동사 할 때 어떻게 해석이 된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해석이 된다라는 거 좀 우리가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 count in my life 하게 되면 당신은 내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좀 우리가 한번 봐봤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봅시다. 두 번째 문장도 보게 되면 얘도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문장 구조 파악하겠지만 자동사, 그러니까 형식적인 부분에서 약간 1형식, 2형식들을 가지고 지금 제가 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자, some serious flaw, 여기가 이제 주어가 되겠습니다. 몇몇 심각한 결함들, 플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결함이란 뜻입니다. 일부 심각한 결함들, 여기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In the poverty rate calculation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괄호 쳐주시고, 자, 여기에서 끊어주시고, exist가 동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worth addressing이라고 하는 게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우리가 보통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할 때 주어로 어디까지를 전부 다 주어라고 했냐면 동사 앞에까지를 전부 다 우리가 주어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동사 앞에서 이제 딱 끊어주신 다음에, 그럼 여기를 갖다 우리가 전부 다 뭐라고 본다? 주어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전부 다 이제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된다? 동사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사 파트에. 그래서 일부 심각한 결함들은 어디 뭐에 있어서 poverty rate가 이제 그 가난율, 빈곤율이라고 하죠. 자, 빈곤율 계산에 있어서
빈곤율 계산에 있어서 일부 심각한 결함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부 심각한 결함들은 어떠하다? 존재하고 있다. 그럼 결함들이 있다. 존재한다라는 자동사입니다. 1형식.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결함들이 어때? are worth addressing이죠. 이건 우리가 하나의 표현 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동사 파트를 보게 되면은 이런 어떠한 동사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be worth ing라고 하고요. ing 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ing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일부 심각한 결함들은 존재하고 그리고 뭐 할 가치가 있다. 이때 address라는 게 여러분들 해결하다는 뜻입니다. 해결하다. address도 이제 뜻이 되게 많습니다. 뜻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는 해결하다라고 쓰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심각한 결함들이 이제 존재하고 뭐 할 필요가 있다? 해결될 필요가 있다.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심각한 결함들은 해결될 필요가 있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해결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결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주어,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 이때 exist라고 하는 거는 1형식 자동사로 쓰였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는 이제 be worth, ing 하나의 그런 어떠한 동사고 표현으로서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봅시다. 3번에 보시게 되면 was accused of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동사 파트를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이 주어보다는 이 동사가 좀 이제 형태가 조금 더 이제 어렵고 좀 낯선 그런 게 많을 겁니다. 자, 그녀가 was accused of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이제 동사로 이제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요건 지금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수동태 형태인 걸 좀 봐야 되겠죠. 수동태라는 형태로 썼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가 비동사고 accuse의 여기 ed가 accused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BPP는 수동태다라고 우리가 보통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수동태로 쓰였다. 그러면은 자, 기억해야 되는 거. 수동태는 일단 어떻게 해석한다?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중에 하나를 넣어서 해석하면 되겠는데 accuse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accuse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뭐 기소하다, 고발하다, 뭐 비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소하다, 고발하다, 비난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럼 그녀가 기소를 한 게 아니라 그녀가 고발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녀가 고발을 당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녀가 고발을 당했다.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중에 하나를 넣어서 그녀가 기소 당했다, 그녀가 고발 당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브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요건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아시면 좋은데 원래는 봅시다. 우리가 accuse라고 해요. accuse A of B라고 합니다. accuse A of B라고 하게 되면은 A를 비난하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고발하는 건데 A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건데 of B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뭐뭇의 이유로 또는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을 해요. 뭐뭐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accuse A of B 하게 되면 A를 B의 이유로 기소하고 고소하다, 뭐 고발하다. A를 B 때문에 뭐 비난하다, 고발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수동태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BPP로 바뀌는 거고. 여기 이제 of B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of B가 나오는 거니까 이때 of가 뭐뭇의 이유로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녀가 그러니까 고소당했습니다. 고발당했다 이거죠. 자, 뭐에 대한 이유로 encroach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 침입하다라는 뜻입니다. 침입하다, 침해하다. 자, 침입했다라는 것의 이유로 침입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유로 어떻게 고발당했다 이거죠. 고소당했다. 어디를 침입했다는 거예요? On the white only section이니까 오직 백인들만을 위한 구역에, 그러니까 백인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역이 있나 봐. 거기를 갖다 이제 이 사람이 침입했다는 이유로 지금 고발당한 거죠. 고소당한 거죠. And 그리고 the bus driver, 그 버스 운전기사는 뭐 했습니까? 이때 tried가 동사가 되겠죠. try가 노력하다, try to 하게 되면 여러분들 노력하다는 동사입니다. 그 버스 운전기사는 노력했습니다. to 뭐뭐 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뭐 하려고 노력을 했다? convince 여러분들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her에다가
A 여기다 목적어 A 그 다음에 to 이렇게 밑줄 한번 쳐봅시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동사 파트를 보고 있으니까 이러한 지금 표현들을 자주 보는 건데 convince A 여기가 이제 목적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A 또는 목적어라고 봐주시면 되고 convince A to 부정사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해석을 한다? A에게 뭐 할 것을 to 부정사 할 것을 납득시키다. 이렇게 되죠. A에게 to 부정사 할 것을 납득시키다. 이렇게 돼서 자 봅시다. 그 버스 운전기사는 노력했습니다. 뭐 하려고 노력을 했냐? To convince, 납득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이거죠. 납득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그렇죠? A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납득시키려고? To obey the law, 뭐 하라고? 법을 지킬 것을, 그렇죠? 법을 준수할 것을 납득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확신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면 그녀가 고발당했습니다. 침입한 것으로 어디에? 오직 백인들만을 위한 어떠한 그런 구역에 침입한 것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 운전기사는 노력했습니다. 뭐 하려고? 납득시키려고. 그녀에게 무엇을? 법을 지킬 것을. 법을 지키도록 납득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러니까 배경 지식으로 되게 또 알아두면 좋은데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나 나라가 원래 그 인종차별이 조금 이제 옛날에 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하나의 발단이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버스가 백인과 흑인이 탈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정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딱 버스를 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앞쪽에는 백인이 타고 흑인은 뒤에 타야 되고 약간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여성이 로자 파크스라는 되게 유명한 여성인데 이 여성이 이제 어느 날 일이 끝나고 딱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이제 텅 비어 있는 거죠. 버스가 이렇게 텅 비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상관없으니까 아무 데나 앉아도 되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딱 앉은 겁니다. 그냥 물론 그 사람들 알고 있었죠. 얘가 이제 백인을 위한 구역인 건 알고 있었는데 그냥 백인이 앉아야 되는 자리에 딱 앉은 거예요. 아무도 없었으니까 버스에. 그리고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근데 이제 딱 버스 기사가 보더니 버스 기사가 출발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물은 거죠. 이제 그 여성이 왜 안 갑니까? 왜 안 가요라고 했더니 잘못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라고 했더니 거기는 백인 전용 좌석이니까 흑인 전용 좌석으로 가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게 되게 이 여자도 이제 좀 기가 센가 봐. 어이가 없었던 거지. 아니 어차피 아무도 없고 상관이 없는데 이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기사가 안 된다고. 여기는 지금 딱 백인이 앉아야 되는 곳이니까 이제 당신은 흑인이니까 흑인 좌석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여성도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화가 난 거죠. 빡이 친 거죠.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안 된다. 아니 아무도 없는데 그런 게 어딨냐? 이거 너무 차별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그 기사가 이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이제 그 여자가 딱 잡혀갔죠.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이제 어떠한 사건이 돼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필두로 어떤 그 미국에서 되게 그 인종차별을 해소하는 어떤 그런 그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발단이 되는 사건이 바로 요거예요. 이제 로자 파크스 사건인데.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막 이제 엄청난 인권 운동이 일어나죠. 이제 막 너무하다 막 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개선이 되었던 이제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되게 좀 유명한 사건인데 뭐 하여간에 그런 게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4번을 한번 가봅시다. 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쓰는 뭐 이러한 표현들 있잖아요, 그렇죠? convince A to 동사 또는 뭐 이제 accuse 이런 것들, accuse A of B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조금 이제 필기를 해가지고 되게 암기하고 기억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해에도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니까 따로 이렇게 조금 이제 필기를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복습을 좀 해야 되니까 복습할 때 계속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해가지고 좀 복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더 fear가 이제 두려움이 되겠습니다. fear가 이제 두려움이란 주어가 되겠고, of부터 hurt까지는 바로 쳐야죠.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이제 ing죠.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이제 밑줄 한번 쳐주시고, 그러니까 괄호 쳐주시고, 동사가 didn't preven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끊어주시고 여기 앞에까지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본다? 주어 파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주어 파트, 여기가 이제 동사 파트가 되겠는데, 자, 이 prevent라는 단어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예방하다, 막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방하다, 막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이 prevent라는 동사는 제가
좀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prevent 이 힘이라는 곳에다가 A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from에다가 동그라미 from 동그라미 engaging에다가 ing 동그라미 할까요? 또는 여기다가 B라고 하셔도 됩니다. 요건데 prevent A from ing인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문법에서도 제가 워낙 많이 강조를 했던 표현이긴 합니다. 워낙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 prevent라고 하는 게 얘가 이제 삼형식에서 되게 자주 쓰이는 그런 동사 중에 하나인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해석하는 게 prevent A from ing의 형태로 써서 prevent A from ing 또는 여기 ing 자리에 그냥 일반적인 명사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그냥 B라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prevent A from ing 또는 prevent A from 명사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한다? A가 이거 ing 하는 것을 또는 명사 하는 것을 뭐하다? 명사하는 것을 막다, 예방하다 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죠. 막다, 예방하다. 다시 한번 prevent 이걸 좀 암기니까 이 표현을 갖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암기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이 동사 표현을. 그러니까 단순히 prevent만 갖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같이 쓰이는 이 세트 형태까지 좀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이거까지 같이 좀 암기해 주시면 좋고 자, prevent A from ing라 그래서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예방하다 라고 좀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예방하다 A가 명사 하는 것을 막다, 예방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fear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 어떤 두려움이냐면 근데 여기도 조금 봐야 되겠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비유주도 봅시다. 이 get이라는 게 여러분들 얘가 이제 이형식 동사로 쓰여서 이형식이라는 게 특징이 뭐예요? 뒤에 이제 형용사를 갖다 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상태 동사의 의미를 가지면서 뒤에 형용사나 그 다음에 분사를 써가지고 과거분사죠. 특히 과거분사를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어떤 그런 하나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쓸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get 뭐에서 get upset 하게 되면 get upset 하게 되면 이때 upset이라고 하는 게 화난이라고 하는 형용사니까 화나게 되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지금 보게 되면 이 hurt라고 하는 게 과거 분사입니다. 다친이라는 어떠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친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다치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다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 다치게 되는 것의 두려움. 다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되는 거죠. 이때 fear of는 뭐뭇에 대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뭇에 대한. 그래서 자 다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되고 다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didn't prevent 뭐 하지 못했다? 막지 못했다라는 거죠. 막지 못했다. 그러한 두려움도 막지 못했대요. 무엇을 막지 못했다? 그가 뭐 하는 것? engage in 어디에 관여하다 어디에 참여하다라고 해석합니다. engage in 어디에 관여하다 어디에 참여하다. 다시 한번 그래서 다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가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거죠. 어디에? reckless behavior. reckless가 무모한이라는 뜻입니다. 무모한이라는 뜻이라서 이 무모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관여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다치는 어떠한 그런 두려움이 딱 있으면은 어떤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기가 망설여지잖아.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되게 용감한 사람인가 봐. 다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도 그런 어떠한 두려움도 막지는 못했다 이거죠. 그가 이제 무모한 행동을 관여하는 것에, 거기에 관여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무모한 행동을 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prevent라는 표현을 조금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게 이제 이 prevent 말고도 그러니까 A from ing 형태로 쓸 수 있는 게 prevent A 이렇게 from ing를 쓰는데 이 형태 말고도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라고 할 때 prevent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동의어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hinder라고 하던가 그 다음에 뭐 stop이라고 하던가 뭐 keep이라고 하던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정리하기는 조금 너무 약간 문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서 여러분들 기본서 그 삼형식 파트 가면은 자세하게 여기 아예 다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다 이렇게 아예 표로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한영어 기본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 삼형식 동사의 형식 그 형식 파트에 다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5번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5번 문장. 자, 봅시다. 5번 문장도 이제 형식적인 관련 부분에서 동사를 가지고 좀 썼는데, 자,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 the generally 지금 주어입니다. generally 주어고 얘가 왜 주어야? didn't allow라고 하는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 앞에까지가 전부 다 주어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allow가 무슨 뜻이냐면 허용하다 이런 뜻인 건데 잠깐 잘 봐야 되는 게 allow 제가 한번 조금 정리해 보면은 allow가 여러분들 얘가 이제 우리가 쓰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형식이 뭐냐면은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오형식이죠. 오형식.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허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허용하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어디를 봐도 지금 뒤에 투부정사가 없다라는 거죠. 투부정사가 없으면 얘는 이제 어떻게 쓰인 건가라고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the enemy's force가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1. 목적어 1이고 그 다음에 return voyage라고 하는 게 목적어 2가 되는 거죠. 얘는 지금 그러면은 목적어가 몇 개? 하나, 두 개를 쓴 거죠. 우리가 그럼 무슨 형식으로 봐요? 4형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4형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씁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목적어 둘,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이 형태를 쓰죠. 어떻게 해서 그래? 뭐뭐에게 뭐뭇을 주다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죠.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장군, 이게 generally 이제 그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그 장군은 didn't allow니까 허용했다, 허용하지 않았다, 허용해주지 않았다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4형식의 동사는 주다라는 말을 넣어서 많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얘도 주다라는 말을 넣어서 해석하면 되겠는데 didn't라는 부정이 있으니까 그 장군은 허용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허용해주지 않았대. 누구에게? enemy's force가 적군입니다. 적군에게 무엇을 허용해주지 않았다? return voyage가 이게 항해란 뜻이고 return이 돌아가는 이라는 뜻이니까 돌아가는 항해 그냥 우리가 쉽게 퇴각이라고 합시다. 퇴각을 허용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적군에게. but 그러나 그렇죠? 그렇게 허용해주지 않았고 but 그러나 뭘 했다? sent 보냈다라는 거죠. 보내버렸다. them 그들을 보내버렸대요. 어디로 보내버렸다? to는 여러분가 방향성입니다. 그들을 보내버렸는데 어디로 보내버렸냐면 the bottom of the sea bottom이 바닥이니까 바닥으로 바다 아래로 보내버렸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 누구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지금? 이순신 장군님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장군은 허용해주지 않았습니다. 적군에게 퇴각을 그러나 보내버렸습니다. 그들을 어디로? to the bottom of the sea 바다 아래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거 추가로 하나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이게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접속사 할 때 접속사라기보다 우리가 그 이제 수식어나 연결어 파트 가서 좀 우리가 따로 이제 보게 되긴 할 건데 그 이제 이게 not이라는 게 있습니다. not but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나레이 벗비라고 합니다. 이 나레이 벗비라고 들어만 놓으세요. 지금은 뭐 이렇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볼 건 아니라서 이 나레이 벗비라는 게 있는데 A가 아니라 B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해석하는 구문이 있거든요. A가 아니라 B다라 그래서 나레이 벗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도 지금 약간 그런 비슷한 구문으로 쓰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엄밀히 조금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은 장군은 적군에게 퇴각을 허용해주지 않았고 그냥 이 벗을 갖다가 그러나라고 딱 이렇게 어떤 느낌을 살려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레이 벗비 A가 아니라 B다라고 해석을 해서 벗을 사실상 그냥 이렇게 해석을 안 해도 이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그러나라고 해석을 하니까 조금 이제 어색해 보일 수가 있는데 해석이 아예 해석을 안 하고 나레이 벗비 A가 아니라 B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구문으로 가서 적군에게 퇴각을 허용해 준 게 아니라
그들을 바다 아래로 보내버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맞는데, 근데 우리가 아직 뭐 배운 건 아니니까 나레이 법비 이런 게 구문이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지금은 듣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왜냐면 벗을 그냥 그러나라고 해석을 하니까 조금 이제 해석이 어색해서 그렇게 조금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이제 allow라고 하는 동사를 사형식으로 써서, 어쨌든 중요한 건 얘입니다. allow라는 동사가 사형식으로 쓰여서 뭐뭇에게 뭐뭇을 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라는 거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에 봅시다. 6번에 문장이 이제 조금씩 이제 계속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데, 자, 6번에 보시게 되면 the positivity가 일단 주어, 그렇죠? had convinced가 동사가 되겠죠. 그렇죠? 동사 앞에까지 끊어서 우리가 이제 주어라고 하니까, 자, convince라는 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봤었죠. 어떻게 봤어요? convince 목적어 투부정사 형식으로 봤잖아.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뭐하다? 납득시키다. 뭐 이런 뜻인 건데, 얘는 근데 지금 뒤에 보니까 뭐가 없어요? 투부정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convince가 동사고, interviewer가 목적어, 그 다음에 that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대절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냐면, 이 convince가 그러니까 사실 이 convince라는 그 동사가 이게 되게 쓰임이 다양합니다. 제가 여기 아까 전에 그냥 그러니까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한번 하면은, 제가 안 그래도 원래, 자, 이 convince라는 게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 첫 번째 이제 그 삼형식으로 많이 쓰일 때, 얘가 삼형식으로 이제 주로 쓰일 때는 convince,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씁시다. convince 목 A of B의 형태로 써서, convince A of B의 형태로 써서 A에게 B를 납득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A에게 B를 확신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convince A of B의 형태로 쓰게 되면 A에게 B를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몇 형식? 이게 이제 3형식. 3형식으로 A에게 B를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이렇게 쓰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onvince A, 그 다음에 that 주어 동사죠. that 주어 동사. 얘처럼 convince A, that 주어 동사라 그래서 얘는 어떠한 문장 구조를 쓴 거냐면, A를 갖다가 뭐로 쓰고 간접 목적어로 쓰고, 지금 목적어 하나, 그 다음에 that을 갖다가 뭐로 쓴 거예요? 직접 목적으로 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얘는 왜 삼형식이라고 하냐면, A를 갖다가 그냥 목적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of 플러스 얘는 뭐로 보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로 보고, 그래서 A에게 B를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라고 해석을 했으면,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A에게 대절을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라고 하는 거죠. A에게 대절을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게 뭐냐면, convince A to 동사 원형이죠. 얘는 이제 몇 형식? 얘는 이제 5형식.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목적어고, 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니까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쓰는 건 이제 5형식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A가 투부정사 할 것을 A가 투부정사 하도록 납득시키다, 이제 확신시키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4형식인 거고. 4형식인 거고. 자, 그래서 얘도 지금 여기서는 이 convince가 뭐로 쓰였다? 4형식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4형식으로. 그래서 자, 이 positivity가 우리가 이제 뭐 긍정성, 객관성이라고 합시다. 이러한 긍정성은 긍정적인 면이야. 긍정적인 면. 그러니까 그러한 긍정적인 면은 납득시켰는데 확신시켰다 이거죠. 확신시켜 주었다 이겁니다. 4형식이니까 주다라고 해석하는 게 또 맞겠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인터뷰어. 그 이제 인터뷰어는 여러분들 면접관입니다. 면접관. 이게 인터뷰에다가 ER이 들어가면 면접관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가 들어가면 면접을 보는 사람이 돼요. 면접을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터뷰어니까 면접관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이 긍정성은 확신시켰는데 누구에게? 면접관에게 무엇을? 대절을 확신시켜 주었다는 얘기죠. such pleasant, 그렇게 기쁜, 유쾌한이죠. 유쾌한. 그리고 사회적으로 능통한, 사회적으로 능숙한이라는 게 뭐냐면
되게 사교적인 사람 이렇게 또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유쾌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되게 숙련된 그러니까 사교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되게 숙련된 어플리컨트 지원자죠. 지원자들이 대절이니까 지원자들이 would fit well into 하면 어디에 잘 들어맞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잘 들어맞다.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숙련된 어떠한 그런 지원자들이 would fit well into 잘 들어맞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들어맞을 것이다 라는 걸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거죠. 어디에 잘 들어맞는다? The workplace, 직장에 이제 잘 들어맞을 것이다 라는 걸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 이때 대세 갖다가 우리가 뭐뭐하는 것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대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뭐뭐하는 것이라고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얘가 이제 주어 자리에 쓰였어도 대절하는 것은 뭐뭐하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객관성, 긍정성이라는 건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면접관들에게 대절이라는 것을 뭐뭐하는 것을 그렇게 유쾌하고 사회적으로 숙련된 지원자들이 would fit well into 잘 들어맞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어디에 들어맞아? 근데 직장에 잘 들어맞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격을 가진 지원자들이 이제 더 적합하다 이거죠. 직장에 적합하다 그런 걸 이제 확신시켜 준다는 거죠. 면접관들에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convince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러한 형식이 뛰는데, 그러니까 이 convince라는 동사가 물론 이 자체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동사가 다양한 어떠한 그런 형식을 가지고 다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이렇게 좀 다양하게 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사실 이런 것도 다 지금 책에 있거든요. 솔직히 영어 다 기본서에 다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런 것처럼 되게 딱 하나만 딱 알 게 아니라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그때그때 우리가 지금 문장으로 볼 때마다 이렇게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좀 필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이렇게 인강으로 하는 그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또 이렇게 딱 일시정지하고 필기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잠깐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7번에 봅시다. 7번에 보니까 자, 봅시다. 자, this 이것이 주어겠고 would give가 동사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저번 주는 우리가 이제 주어 파트를 주로 했기 때문에 주어가 되게 긴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그 주어가 뒤에 후치수식이라던가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딸려 나와 가지고 주어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요 파트는 동사를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주어들이 짧습니다. 왜냐면 주어를 우리가 저번 주에 봤으니까 주어까지 우리가 또 보진 않기 때문에 주어는 조금 이렇게 짧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 동사를 좀 많이 우리가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좀 가져왔습니다. 자, this 이것은 would give us the chance. 이 give가 여러분들 사형식의 대표적인 동사죠. 뭐뭐에게 뭐뭇을 주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니까. 자, 이것은 줄 것이다.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죠. 무엇을? 찬스, 기회를 줄 것이다 이거죠. 찬스, 기회를 줄 것인데 어떤 기회냐면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찬스를 꾸며줍니다. 투부정사가 명사를 후치수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뭐뭐할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할 명사.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줄 것이다. 무엇을? 기회를 줄 것인데 어떤 기회? 발견할, 찾을, 알 기회를 준다 이거죠. 찾을 기회를 준다. 알 기회를 준다. 발견할 기회를 준다 이거죠. 무엇을? 정보를 빠르게 찾을 어떠한 기회를 준다 이거죠. 정보를 빠르게 발견할 기회를 준다. and 그리고 접속사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제 to가 생략이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앞에 있는 찬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투부정사 두 개가 명사를 후치수식하고 있는 거죠. 빠르게 정보를 찾을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communicate, 그러니까 communicate with가 뭐뭐와 의사소통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와 의사소통하다니까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기회를 줄 것이다. 이것이 뭔지 모르지만 자, no matter where 밑줄 쳐주시고 이건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밑에다가 그냥 wherever라고 적어줍시다. wherever라고 적어주시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라고 해석해요. 보통 어디에서든지 그냥 이건 들어놓으세요. 그냥 어디에서든지 간에 라고 해석합니다.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또는 여기 안에도 이제 그 노메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노메러가 생략이 되어 있고 no matter what we are doing 이제 no matter what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든지 간에라고 해서 그래요.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의문사에다가 no matter가 들어가면 뭐뭐든지 간에 이렇게 보통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no matter where we are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wherever no matter what도 여러분들 whatever랑 그럼 같은 겁니다. whatever랑 같은 거고 whatever가 이제 무엇이든지 간에라는 뜻이니까 자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기회를 준다. 뭐가? this, 이것이. 그렇죠?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주어 동사까지는 되게 간단한데 여기 지금 목적어죠.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지금 되게 길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겠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것도 되게 너무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어떻게 해석하지 하고 볼 게 아니라 이 더 찬스 뒤에 찬스라는 명사 분석을 해보면 찬스라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명사를 후치수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어 할 때도 뭘 봤냐면 앞에 명사가 있으면은 이 뒤에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후치수식해서 얘를 전부 다 우리가 주어로 봤었잖아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동사가 나오는 형태를 봤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똑같이 투부정사가 명사를 후치수식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 자리에 쓰였을 뿐이다? 목적어 자리에 쓰여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목적어 자리에 쓰여 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주어는 끝에 은느니가를 붙여 해석을 했으면은 목적어니까 그냥 을르를 붙여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 할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는 어쨌든 들어갈 수 있는 그 요소는 똑같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은느니가를 붙여 해석하느냐, 을르를 붙여 해석하느냐 그것만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목적어 보호를 할 건데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더 그러니까 좀 이제 많이 주어와 많이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그 해석만 조금 달라지는 것 뿐이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요거 노메라 웨어나 뭐 노메라 왓 이런 건 여러분 아직 신경을 좀 안 쓰셔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또 볼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8번에 볼게요. 8번에 보시게 되면 자, 요것도 이제 탐이 주어죠. had, helped가 동사니까 탐이 뭐 했다? 도왔다 라고 보는 거죠. 도왔다. 탐이 도와주었는데 누구를? The blind man. blind man은 이제 그 시각장애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눈먼 사람. 시각장애인을 도왔대요. 이 사람을 도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도록 도왔냐면 to cross the street. 여기가 이제 목적격 보어. help가 어떻게 쓰여요? help가 오형식으로 쓰이잖아. help, 목적어,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뭘 씁니까?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을 쓰죠. 그래서 탐은 도왔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뭐 하도록 도왔다? 길을 건너는 것을 도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길을 건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거겠죠. 길을 건너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는 뭐 했다? 깨달았습니다. realize, 삼형식입니다.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대시 생략되어 있죠. 목적어 대시 생략되어 있고.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뭐다? 이 대절이 깨달았다 이거지. 딱 그가 이제 이제 시각장애인이 길 건너는 걸 도와주고 나서 그리고 딱 깨달은 거죠. 그가 뭐 했다라는 걸 had left. 그러니까 left가 이제 놓고 내리다, 남겨두라는 뜻이니까 남겨두었다라는 걸, 놓고 내렸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무엇을? 그의 책가방을 어디에다가? 버스 스탑 정류장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블라인드맨,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이제 도와드리다가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그
가방이죠. 북백, 책가방을 이제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책가방을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밑에 문장보다는 여러분 여기 위에를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오형식을 좀 봐주세요. 탐은 도왔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길을 건너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책가방을 두고 왔다는 것. 어디에다가? 버스 스탑, 버스 정장 벤치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이시 주어고 can make 동사겠죠. make 동사고 us가 목적어. 이 feel이라는 게 지금 뭐예요? 목적격 보어인데 얘가 지금 무슨 자리? 동사 원형이니까 동사 원형을 갖다가 목적격 보어로 쓰는 건 뭐가 있어요?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가 있는데 이때 make는 무슨 동사? 얘가 사역 동사죠. 사역 동사. 그렇죠? 자 이것은 사역 동사 해석이 그러니까 말이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그냥 영어에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let, make, have예요. let, make, have. let, make, have고 얘네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let, make, have 목적어 그 다음에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 자리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동사 원형. 이 목적어 자리는 당연히 이제 명사를 쓸 거고 여기가 이제 목적어 그리고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다가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써요. 동사 원형. 능동일 때. 그래서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이 중요하죠. 이 목적어가 얘가 동사 원형 하게 이거 하게 또는 뭐뭐 하도록 뭐뭐 하도록 하다라고 해서 얘 그냥 하다라고 해석하다. 뭐뭐 하도록 하다라고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뭐뭐 하도록 하다 또는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고 해석을 해요. 뭐뭐 하도록 시키다. 다시 한번 let, make, have가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 때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하든가 아니면은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봅시다. It can make 뭐뭐하게 했다 또는 뭐뭐하게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켰습니다. 시킨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하게 느끼게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느끼게 합니다. 어떻게 느끼게? 행복하거나 슬프게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helpless, 무기력하거나 활발하게 느끼게 한다 이런 말이겠죠. 이게 helpless가 되게 무기력한, 무력한이라는 뜻이니까 무기력하거나 활발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복하거나 슬프게 느끼게 하고 또 이것은 우리가 무기력하거나 활발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런 말이겠죠. and 그리고 some music 일부 음악은 is capable of는 여러분들 이게 can과 같습니다.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뭐 할 수 있습니다. overtake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로잡다는 뜻입니다. 사로잡다. 일부 음악은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can이니까 뭐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the mind, 정신을. 그렇죠? 뭐 할 때까지? 그것이 until 그것이 forget 완전히 or else 다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때까지 그것이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을 갖다 잊어버릴 때까지 정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사역동사 해석하는 거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시키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번에 볼까요? 10번도 좀 보고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제가 꽤 많이 좀 가져온다고 가져왔는데 문장의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 그런가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우리가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최대한 많이 좀 하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고 마무리하도록 최대한 많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uncertain economic situation. 그러니까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 어디에? 언제? In last year. 지난해의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 여기까지가 전부 다 주어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caused가 동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동사 앞에를 갖다가 전부 다 이제 주어라고 하죠.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
지난해의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이 자 cause도 여러분들 요 자체만으로 그냥 유발시키다라고 외울 게 아니라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그러면 이 동사를 외울 때 포인트가 그냥 이 동사 그 자체만으로 암기하게 되면 얘는 죽은 동사라고 봐요. 죽은 동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암기할 때 여러분들 이 동사가 어떠한 그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들이 있으면 자주 쓰이는 그런 어떠한 뭐 구가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세트로 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prevent도 그냥 예방하다 막다라고 한 게 아니라 뒤에 거 같이 했잖아. prevent A from ing.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예방하다라고 했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그냥 cause를 유발시키다라고 외울 게 아니라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해가지고 목적어가 투부정사로 유발시키다라고 해야 돼.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 것을 유발시키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에 이렇게 같이 쓰이니까. cause 자체만으로 쓰이는 건 많이 없습니다. prevent 그 자체만으로 쓰이는 건 많이 없어요. 뒤에 prevent A from ing 형태를 많이 쓰고 cause도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형태로 거의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울 때 이렇게 꼭 세트로 묶어서 외워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의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은 유발시켰습니다. 무엇을? 유니언이라는 게 이제 그 노동조합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노동조합과 그리고 매니지먼트 레프레젠테이티브스 이게 그 경영진이겠죠? 노동조합과 경영진 여기까지가 목적어.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목적어가 뭐 하도록? to explore 탐구하도록 이제 찾아보도록 그렇죠? to 동사 뭐뭐 하도록 찾아보도록 탐구하도록 유발시켰습니다. 뭘 탐구하도록? 많은 방법을. 뭐 할 많은 방법? 뭐 할 많은 방법? 노동 문제를 핸들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루다라는 뜻이야. 다루다. 노동 문제를 다룰 많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동 문제를 다룰 많은 방법을 뭐 탐구하도록 유발시켰습니다. 뭐가? 불확실한 경제적 상황이. 누구로 하여금? 얘네들로 하여금. 노동조합과 경영진들이 뭐 하도록? 노동 문제를 해결할, 다룰 일단 많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탐구하도록 유발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거 5형식 세트를 항상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그 세트로 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독해할 때 실력이 좀 빨리빨리 늘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3교시 해서 마저 이제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